자, 2주차 수업 두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2주차 수업 두 번째 파트 스크립트 기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전에 했던 프로젝트 요건데요. 요거 끄고요. 세이브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다 무시하세요. 포겟. 자,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아예 뼈대부터 새로 만드는 건 처음이니까요. 같이 해보죠. 자,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 요 화면은 다를 겁니다. 무시하시고요. 여기 있는 새로 생성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런 게 뜹니다. 자, 우리는 이번 학기에 2D 게임만 만들 겁니다. 보통 이제 2D 게임 한 학기, 3D 게임 한 학기 이렇게 하는데 게임 개발자가 될 게 아니라면 2D 게임만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간단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2D 게임이 아무래도 3D 게임보다 더 공부하기도 쉽고 만들기도 쉽습니다. 자, 이 2D를 선택하시고요. 3D를 선택할 일은 없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는데요. 퍼스트 프로젝트라고 지어보죠. 이름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요. 영어로 짓는 게 좋고요. 한글 가급적 안 쓰면 좋겠고 숫자로 시작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C나 자바 배울 때 변수 이름 짓는 법 기억할 텐데요. 그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름만 보고 이게 어떤 프로젝트구나 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저장 위치라고 나오는데요. 이 저장 위치는 지금 우리가 이 새로 만들 유니티 프로젝트를 어디다 저장할 거냐예요. 저는 주로 보통 C 드라이브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D 드라이브도 있고 E 드라이브도 있잖아요. 하드디스크가. C 드라이브는 뭐 포맷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 저는 D 드라이브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장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D 드라이브에 유니티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뭐 똑같은 이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거기다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요 드라이브의 요 폴더 안에 이제 새로운 우리가 지금 만들 퍼스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생성 버튼 눌러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실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나름대로 자세하게 하고 있지만은 요거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동영상 너무 길다 싶으면 요거 기반으로 또 나중에 복습하셔도 충분합니다. 요 노트요. 요거는 이제 모바일로 봐도 나름 잘 보이거든요. PPT는 여러분들 모바일로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PPT로 안 하는 겁니다. 링크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아까랑은 생긴 게 조금 뭐 다른 것 같기도 하죠. 되게 비어 보이죠.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할 거는요, 레이아웃을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이아웃은 뭐 별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이제 가장 디폴트 기본적인 화면 구성이에요. 신, 게임, 뭐 하이어라키, 인스펙터, 프로젝트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게 기본 구성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개발할 때, 작업할 때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많은 책들, 뭐 저도 그렇게 하지만 많은 책들이나 자료에서 요 레이아웃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레이아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 우측 상단에 이쪽입니다. 제 마우스가 있는 곳을 잘 보세요. 여기죠? 좀 확대해 볼까요? 자, 레이아웃, 자, 여기거든요. 우측 상단. 펼쳐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2x3, 포스플레이, 디폴트, 톨, 와이드 하나씩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운데 있는 디폴트는 이게 디폴트입니다. 기본 형태고요. 자, 위에서부터 눌러볼까요? 2x3 화면이 조금 바뀌어있죠. 구성이 바뀌어있죠. 포스플레이 3D Max라는 3D 모델을 제작하는 3D 리소스 그래픽을 만드는 툴이 있는데요. 그거랑 되게 유사한 방식이고요. 톨
신뷰가 되게 강조되어 있죠. 작업 공간은 넓을수록 좋습니다, 사실. 와이드 모니터에 좀 최적화된 타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쓰든 상관없는데요, 사실은. 저는 처음 할 때부터 요 2x3를 약간 변형해서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데 지장이 없다면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레이아웃을 쓰셔도 돼요. 일단 저는 이걸 쓰겠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쓰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걸 왜 쓰냐면, 일단 좋은 거 하나. 신뷰와 게임뷰가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하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게임 화면에는 이렇게 보일 것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죠. 아까는 우리 어땠어요? 아까 우리 디폴트 할 때는 매번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 보든가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해 봐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도 아깝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동시에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렇게 엄청 길어요. 지금 긴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전 이것도 좀 안 쓰고요. 자, 여러분들 각 신, 게임, 하이어라키, 프로젝트, 인스펙터 이렇게 있죠. 마우스 왼쪽 클릭 눌러서 움직이면요, 여기 막 움직여요. 예, 요즘 툴들 다 이런 거 기능 제공합니다. 그쵸?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사실 하이어라키 뷰와 프로젝트 뷰가 이번 학기에 이 내용들이 꽉 찰, 즉 길어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고요. 이 프로젝트 뷰도 이 프로젝트라고 써 있는 이 부분 있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원 컬럼 레이아웃, 투 컬럼 레이아웃이 있는데 저는 투 컬럼 레이아웃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원 컬럼 레이아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화면이 심플해지면서 좀 더 윈도우즈의 탐색기처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인스펙터 뷰는 컴포넌트들이 여러 개 모이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로 냅두고 요거는 한 줄을 두 개가 나눠 쓰자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배웠던 뷰 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콘솔 뷰. 에러 메시지나 이런 메시지 확인하는 윈도우인 콘솔 뷰가 사라져 있습니다. 추가를 좀 해볼게요. 자, 윈도우, 제너럴, 콘솔. 자, 이거를 클릭하면 화면 어딘가 이렇게 툭 튀어나올 거예요. 얘를 역시 콘솔이란 이름을 누르고 쭉 긁어서 저는 주로 요 밑에 놓습니다. 프로젝트 뷰 밑에. 그러니까 이거를 한 줄을 얘네 셋이 나눠 갖는 거예요. 자, 앞으로 수업은 요 화면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게 제일 효율적이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화면 구성 상태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했던 거고요. 자, 스크립트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데요. 스크립트. 한마디로 소스 파일입니다. 코드. 소스 파일. 자, 여러분들 이걸 이해해 보죠. 예를 들어 뭐 영화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보통 그런 극에는 배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배우들은 그냥 자기 뭐 예를 들어 연극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연극 무대 보면은 배우들이 그냥 막 뭐 대사를 막 하고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든지 다 대본에 따라서 움직이죠. 대본에 있는 말만 하고 대본이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려면 저쪽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우리가 유니티 게임상에서 얘기를 해보면요. 배우는 게임 오브젝트예요. 배우는 뭐 미사일도 배우고요. 플레이어 캐릭터도 배우고요. 적 캐릭터도 배우고요. 그냥 화면에 툭 떠있는 그런 바위도 배우예요. 이런 것들 다 배우가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근데 그 배우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대본이 필요하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모든 게임 오브젝트는 게임 내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면은 뭔가 기능을 하려면은
대본이 있어야 돼요. 게임 오브젝트에도 대본이 필요한데 그 대본이 바로 스크립트입니다. 소스 파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본, 즉 스크립트를 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습니다. 막 그냥 뭐 미사일도 막 뚫고 가고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그 소스 코드로 이루어진 스크립트를 저 캐릭터에 붙이는 순간 우리가 소스 코드에 작성한 내용들을 움직입니다. 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해라 뭐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스크립트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을 다 알면 좋지만은 저는 주로 한 가지 방식을 주로 사용할 겁니다. 일단은 세 가지 방식을 다 알려드릴게요. 자, 프로젝트 뷰에서 주로 합니다. 이 소스 파일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여기서는 스크립트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스크립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스크립트는 일종의 에셋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뷰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 프로젝트 뷰고요. 자, 첫 번째 방식은 프로젝트 뷰 보면 빈 곳이 있죠. 여기 빈 곳이 아니라 이거 다 한 줄씩 차지하고 있잖아요. 가로로 한 줄을 쫙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영역 말고 요 아래쪽에 빈 영역에 우클릭을 해서 create C# 스크립트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프로젝트 뷰 밑에 보면은 요 바로 create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는 여기 하이어라키에도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뷰에 create C# 스크립트 이렇게 눌러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 메뉴 있죠. Asset, Create, C# 스크립트 이렇게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써도 좋지만은 우리 수업에서는 앞으로 2번 방법, 이 방법을 주로 쓰겠습니다. Create, 자, 이 Create 버튼을 눌러서 C# 스크립트를 누릅니다.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이렇게 떠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요 유니티 수업을 하면 제가 이제 유니티 수업을 지금 3년째 했고 4년째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매년 유니티를 처음 배울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0명에 9명은 이걸로 에러 난다 그러고 문제가 생깁니다. 잘 집중이 안 됐다면 지금부터는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이 엔터를 눌러요. 뭐 이런 게 뜬다고 그냥 엔터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요 스크립트, 소스 파일, 스크립트 이름이 new behavior script라고 나와요. 물론 이게 뭐 무조건 안 된다 그건 아닌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일단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보통 이렇게 안 만들고요. 내가 예를 들어 플레이어를 제어하는 스크립트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플레이어라고 보통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엔터 눌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파일 이름을 만들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미리 보기인데요. 클래스 new behavior script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진 요 이름대로 클래스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플레이어도 확인해볼까요? 플레이어 눌러보니까 똑같죠? 플레이어 파일, 플레이어 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그냥 뭐 파일 이름도 이거고 클래스 이름도 이거면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시키지도 않은 그런 행동 때문에 에러가 나는데요.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스크립트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더블 클릭, 뭐 플레이어는 좀 이따 열어보고 new behavior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면은 로그인 하라고 나와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건데요. 잘 아시죠? 로그인, 아이디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아이디가 없으면은, 그냥 새로 만드세요. 어차피 이번 수업 때도 필요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은 여러모로 쓸 일이 꽤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새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일단 요거, X 눌러서 잠깐 종료하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에디트 메뉴에 가서 프리퍼런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요. 이걸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프리퍼런스라는 창이 하나 이렇게 떴을 겁니다. 화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external tool이라고 있습니다. external tool. 자, external too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external script editor가 지금 develop environment.exe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소스 코드의 편집을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할 거거든요. 아까 전 시간에 유니티 설치할 때 또 그걸 깔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클릭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노트북에 2017, 2015가 깔려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깔았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해서 바뀌었죠? 뭐 따로 저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얘를 꼭 바꿔주시고 앞으로 실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 그 유니티 코드 작성할 때 자동 완성 기능이 작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요 스크립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라는데요. 로그인은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회원가입 안 한 사람들은 그 회원가입 하시고요. 회원가입 다 했으면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영상 재생을 멈추고 일단 회원가입부터 하세요. 저도 매번 할 때마다 헷갈려서 까먹어요. 없대요. 이건가? 이건가? 네, 저도 매번 까먹습니다. 이거 맞네요. 한번 로그인하면 그 다음부터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저는 로그인이 됐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가 뭐 이름이 그지 같네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되면 이런 화면이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화면이 좀 작죠? 잠깐 화면을 크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글로 바뀌어가지고 더 헷갈리네요. 영어 읽다가 좋았는데.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폰트로 바꿨습니다. 콘솔라체. 이게 예쁘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화면이 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 이름과 클래스 이름이 이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파일 이름도 그렇고 클래스 이름도 그렇고 이렇게 안 짓거든요. 플레이어, 미사일, 뭐 에너미 컨트롤 뭐 이런 식으로 의미 있게 짓는데 일단 이렇게 안 짓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 아이템 이런 식으로 짓는데, 근데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자, 만약에 지금이 오프라인 수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작년의 사례입니다. 자, 저는 보통은 소스 코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아이템을 처리할 코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뭐 아이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뭐 빨리 이렇게 해야겠다.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그냥 그걸 열죠. 저는 아이템이라고 파일 이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막 바쁘게 따라, 정신없죠? 막 바쁘게 따라다 보니까 그냥 파일 이름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파일을 여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여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저는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클래스 이름이 자동으로 제가 직접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일 이름이 아이템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도 아이템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냥 막 했으면 파일 이름 제대로 안 찍고 그냥 엔터 쳤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수업할 때 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수업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 개 치면 여러분들도 같이 여기다 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렇게 behavior 스크립트인데 저 앞에 있는 저 교수는 이 부분이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나도 아이템이라고 줘야겠다. 그래서 이걸 그냥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냥 바꿔요. 벌써부터 그냥 쓰는 겁니다. 이렇게. 벌써 에러가 나죠. 이렇게 빨간 줄이 뜹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파일 이름은 new behavior script인데 클래스 이름은 아이템이에요. 이러면 에러가 납니다. 나중에 빌드할 때 벌써 에러가 났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반드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다 지울게요. 플레이어도 지우고 내가 아이템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create C# 스크립트하고 아이템이라고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쓰고 열어보면은 오래 걸립니다. 제 컴퓨터가 사실 그렇게 나쁜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조립식 컴퓨터긴 하지만 꽤 돈을 들였는데 요 유니티 2019는 굉장히 느리네요. 예. 사실 작년 수업에서는 유니티 2017을 썼습니다. 그거 쓸 땐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 유니티 자료들이 2019가 많이 나와서 이거를 하긴 하는데 확실히 느리네요. 자, 떴는데 자, 그럼 이렇게 생겼죠. 아이템이라는 파일에 맞게 아이템이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거 뭐 얘들 이제 안 쓸 거니까 지워주겠습니다. 딜리트 키 누르면 돼요.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스크립트 파일의 기본 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구조. 자, 테스트용 코드를 하나 만들게요. create C# 스크립트 이름은 테스트라고 찍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랑 이거 분명히 달라요. 이것도 다릅니다. 구별을 하셔야 돼요. 저는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클래스 이름 만들 때는요 파일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첫 글자는 대문자로 만듭니다. 일반적인 그냥 개발자들의 일반적인 습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 네이밍 규칙을 따르는 것이 나중에 회사 들어갈 때도 아마 적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파일을 만들고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기본으로 뜨는 건데요. 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징은 뭐냐면요. 지금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어떤 거는 되게 진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건 되게 흐리게 되어 있죠. 흐리죠. 이 두 줄 코드는 흐리는 것은 이 두 줄의 코드는 지금은 여기 작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동작하거나 실행되진 않는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당장은 뭐 딱히 하는 일이 없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유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바 배웠을 때 임포트 혹은 C 배울 때
뭐 배우잖아요. 같은 거예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거 라이브러리, 이것도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어떤 기능들을 모아놓은 소스 코드의 집합이죠.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올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C샵, 우리가 유니티는요, 여러분들 C샵이라는 언어를 주로 씁니다. 주로가 아니라 거의 100%예요. C샵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유니티의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유니티 프로젝트의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C샵에서는 유징이라고 씁니다. 뭐 자바에서는 임포트, C에서는 include, C나 C++에서는 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 쓰는 건 당연하죠. 명령어의 마지막은 세미콜론. 그리고 퍼블릭. 여러분들 자바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뭐 공개하겠다, 오픈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조건 제어자를. 근데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 이번 학기 요 줄을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요 클래스 이름만 파일 이름과 같은지 그것만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돼요. 자, 이건 주석이죠. 주석. 설명. 주석다는 거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이런 코드를 작성했구나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메서드입니다. 여러분들 자바에서 배웠지만은 뭐 함수란 뜻이죠. 이 두 개의 메서드는 이 클래스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debug.log 한번 여러분들도 작성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작성을 다 한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성을 다 했으면요. 자, 일단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저장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보시면은 요 파일 이름 옆에 별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별 표시는 아직 저장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저장은요 그냥 컨트롤 S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어딨냐 뭐 저장 눌러도 되는데 뭐 컨트롤 S가 훨씬 편하겠죠. 자, 컨트롤 S를 딱 누르면 별표가 없어집니다. 특별히 빌드를 하거나 컴파일을 하거나 빌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얘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근데 유니티는요, 여기 뭐 이렇게 콘솔 창이 뭐 실행 결과 창이 뭐 자바의 이클립스처럼 막 나오진 않고요. 이 소스 코드의 실행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역시 유니티에서 확인을 합니다. 유니티에서. 그럼 지금 얘잖아요. 얘를 지금 작성한 거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게임 오브젝트에 붙여야 됩니다. 게임 오브젝트에. 자, 여러분들 스크립트는 그 자체만으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게임 오브젝트와 부착되어야만 그 스크립트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배우한테 우리가 대본을 줘야 그 배우가 대본을 보면서 연습을 하고 이제 그 대본대로 움직일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스크립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냥 대본만 만든 거예요. 이 대본대로 실행할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여기에 빈 화면이죠. 배우가 없죠. 그래서 배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임시 배우, 즉 그냥 요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한 임시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키 뷰인데요. 크리에이트 2D 오브젝트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하이라키입니다. 그럼 뭐 뉴 스프라이트로 이거 생겨요. 자, 더블 클릭해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 거예요. 비었어요. 예, 비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것도 뭐 스프라이트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뭐 이렇게 넣어주면은 뭐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뭔가 이렇게 뉴 스프라이트라고 생겼으면 됩니다. 얘가 이제 배우예요. 배우입니다.
물론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요.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아까 그 스크립트 만들 때랑 마찬가지예요. 밑에 우클릭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 게임 오브젝트 메뉴 있죠. 게임 오브젝트에서 만드셔도 됩니다. 뭐 편한 방법 쓰시면 돼요. 자, 어쨌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얘가 배우고 얘가 대본입니다. 배우한테 대본을 줘야겠죠. 어떻게 주냐면요. 이 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첫 번째 방법. 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요 배우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보면 여기 아래쪽에 빈 곳이 있죠. 빈 곳. 이 빈 곳에다가 이 빈 곳에 요 대본, 즉 스크립트를 클릭하지 마세요. 클릭하지 말고 바로 드래그 앤 드랍 한다는 느낌으로 여기다가 툭 넣으면 테스트란 스크립트가 이제 붙었죠. 마치 예, 레고처럼 붙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있고요. 리무브,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서 리무브 컴포넌트, 방금 붙인 이 컴포넌트, 이 여기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컴포넌트예요. 컴포넌트 1, 컴포넌트 2, 컴포넌트 3입니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붙였죠. 이게 1번 방식이고요. 2번 방식은 여기 보시면은 요 배우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애드 컴포넌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눌러서 저 스크립트 이름, 대본 이름이죠. 테스트 하면 나오죠. 하나. 우리가 만든 게 이거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주로 드래그를 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요걸 눌러서 추가하는 방법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였어요. 붙였으니까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데요. 이 실행 결과는 요 콘솔 창에 나옵니다. 콘솔 창을 좀 키워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을 위해서 지금 이게 뭐 선택되어 있었잖아요. 이 선택된 거를 좀 끄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자,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뭐가 막 떠요. 엄청 막 생기고 있죠? 자, 보시면은 메뉴로 가볼게요. 자, 메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스타트 실행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업데이트 실행, 업데이트 실행, 업데이트 실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노트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 내용 다 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만든 코드를 보면요. 여기 일단 이 debugger.log는요. debugger라는 클래스의 log라는 함수인데 콘솔 창에 여기 안에 있는 문자열, 이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냥 글자 찍는 겁니다. 콘솔 창에 글자 찍을 때 저 debug 클래스의 log라는 메서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거는 요 문자열은 한 번 찍혔고요. 이거는 엄청 계속 찍혔잖아요. 계속.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타트 함수는요. 게임 시작할 때 딱 한 번 실행돼요. 한 번. 그리고 업데이트는요. 계속 실행돼요. 계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실행된다. 한 프레임마다 실행된다. 프레임.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타트 함수는 처음에 이 스타트 함수 안에 있는 내용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 업데이트 안에 있는 이 코드는 매 프레임마다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레임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알겠지만 뭐 아니면 영상 좋아하는 사람들 FPS란 말 1인칭 슈팅 게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1인칭 슈팅 게임이 아니라 프레임 퍼 세컨드죠. 초당 프레임. 초당 몇 프레임이냐? 그거예요, FPS. 당연히 프레임 수가 높은 게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죠. 네.
1초에 이미지가 60번 왔다 갔다 하느냐, 1초에 이미지가 60번 바뀌느냐, 25번 바뀌느냐. 당연히 60번 바뀌는 게 더 많이 빨리 바뀌니까, 같은 시간대에 더 많이 바뀌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요렇게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이 1초당 5프레임 되겠네요. 5프레임. 1초 동안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마치 그 셀로판지 뭐 여러분들 책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졸라맨 같은 거 그려가지고 이렇게 막 책 넘겨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각 한 장 한 장을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 계속 바뀌잖아요. 게임 실행되면은 프레임이 척척척척. 내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눌렀어. 그러면은 요 이미지가 척척척척 바뀌면서 요런 이미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중간중간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 할 때마다 업데이트 코드, 업데이트 메서드 안에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안에 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어려운 말로는 매 프레임마다 실행된다고 되어 있지만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계속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엄청 자주 상황에 따라서 1초에 20번에서 60번, 이거는 기계 성능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이만큼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업데이트 함수에는, 스타트 함수에는요, 보통 뭘 하냐면은 좀 초기화 할 때 많이 쓰고요. 업데이트는요, 뭐라고 해야 되나, 업데이트는 캐릭터 움직이는 거, 화면에 보여지는 거,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이 업데이트 함수 안에 작성을 합니다. 자, 물론 또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게임을 만들면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군데군데 적절하게 쓸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또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주차 때 했던 내용들 굉장히 새로운 용어, 새로운 개념, 새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외우면 좋겠지만 꼭 외우지 않더라도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위주만, 그리고 간단한 용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했던 내용들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했던 내용들 복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영상을, 이 재미없는 영상을 또 보려면 힘들 테니까 이 노트 있죠? 이 노트만 한번 읽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주차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